YS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 예스 아카데미 세라쌤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그 전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연립방정식의 개념과 그리고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활용을 맛보기까지 해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일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다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접해볼 수 있도록 각각의 다른 유형들을 어떻게 풀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줄 거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지수를 어떤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이제 풀죠. 풀고 난 뒤에 답을 이제 대입해서 이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간단히 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볼 유형은 뭐냐면 동물의 다리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동물의 다리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두 동물의 수를 각각 X마리, Y마리로 놓고 동물의 수 A가 있고 B 동물, 다른 동물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동물들의 전체 동물의 수를 하나의 식으로 두는 거지. 그러고 나서 동물 다리의 수를 다 더했을 때 전체 동물의 다리의 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2가지의 식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거야.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다른 개념은 나이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준이가 고모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서준이 나이보다 고모 나이가 2배 더 많은데, 현재는 2배가 더 많은데 6년 전 아니면 8년 전에는 얼만큼 더 차이가 났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무슨 값을 x로 놓고 무슨 값을 y로 놓을 건지 하는 것들을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고양이와 닭이 모두 합하여 12마리가 있다. 이제 동물의 다리수에 대한 문제야. 자, 그러면 12마리가 있는데 다리의 수의 합이 38개일 때 고양이와 닭이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고양이를 일단은 이렇게 표를 보고서 따라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표가 없어도 원래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하는 문제니까 고양이의 수를 x라고 두고 닭의 수를 y라고 뒀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 x랑 닭과 고양이와 닭의 합이 12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다리수는 고양이가 다리가 4개잖아. 그러니까 4x가 되겠지. 4x. 닭은 2y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고양이의 다리와 닭의 다리수를 모두 합했을 때 38이지. 그러면 4x 플러스 2y가 38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야.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 2번째 식에 나누기 2를 해줘도 되겠다. 그지? 그럼 간단해지겠다. 그지? 그래서 위의 식은 그대로 한번 써주고 밑에 식은 2로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y는 10 8 자, 이렇게 19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y끼리 딱 봤을 때 y를 소거할 수 있겠구나 싶지? 그래서 2식을 일단 빼줍니다. 그러면 y끼리 서로 소거가 되고요. 마이너스 x는 7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7, y는 x 대신에 x 대신에 7을 여기다 넣어주면 y 값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양이는 7마리, 닭은 5마리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현재 이모의 나이는 민재의 나이의 2배래. 그리고 8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민재의 나이의 6배였다고 한다. 현재 이모와 민재의 나이를 각각 구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현재 이모의 나이를 x라고 두고 민재의 나이를 y라고 두는 거예요. 현재의 나이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이 표에서 일단은 표를 먼저 완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8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모의 나이에서 8을 뺀 게 8년 전의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민재도 마찬가지로 y에서 8을 뺀 것이 8년 전의 나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서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식은 현재는 민재의 나이가 이모 나이가 민재 나이의 2배야. 그러면 x는 이모 나이는 2y인 거지. 현재는. 그지? 그 다음에 8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민재 나이의 6배였대. 그러면 8년 전에 이모의 나이 x-8이 민재 나이 y-8의 6배였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제 그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는 6y 마이너스 48에서 8이 이쪽으로 넘어왔어. 플러스 8이지. 그래서 6y 마이너스 40이지. 자, 그러면 x가 2y이고 x가 6y니까 여기서 이 두 식을 같이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2y는 6y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 y를 이쪽으로 넘기고 2y를 이쪽으로 넘기고 40을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40은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플러스 40이 되는 거니까, 그죠? 40은 2y가 넘어와서 4y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y는 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민재의 나이를 구했어요. 민재의 나이가 구한 거에 의하면 y는 10이었어. 그러면 x는 2배니까 20이겠죠? 자, 그래서 이모의 나이는 20살, 민재의 나이는 10살이 각각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무서워할 수 있는 거속식 문제예요. 거속식 문제랑 뭐 소금물의 농도 문제를 나 못 풀겠어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해가 되기 쉽도록 가르쳐 줄게요. 자, 거속시는 이것만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자, 거리 속력 시간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그냥 거속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 원에서 거속시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바로 이거 그림 하나만 딱 기억을 하면 그냥 끝인 거야. 그래서 따로 뭐 막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차 속력이 뭐 80km/h로 달린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것도 그 단위에서도 km/h이라는 이 단위는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지? 속력은 거리, 그러니까 1km 가는데 1시간 동안 1km를 간다, 이런 속력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80km/h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잖아, 그치? 80km를 1시간에 80km를 달린다는 거지. 이렇게 단위에서도 우리가 공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이렇게 곱한 것. 그다음에 이거는 분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더 알아보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여기에서 보지 말고 직접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5-2번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A 지점에서 7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뛰어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그 거리는 7km야.
그지? 그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7km라고 써주면 되겠고, 어디 구간까지 일정 어디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걸었대. 그러면은 4km까지 가는 4km 시속 4km라는 거는 이 거리를 4km로 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리, 우리 시 이렇게 하나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속력은 지금 시속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시간분의 거리. 근데 4km로 갔으니까 4km 분의 x가 되는 거지. xkm를 이렇게 갔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6분의 y를 하면 되겠지. 근데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래. 그러면 30분이 2분의 1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지금 써야 되니까 1시간 1과 2분의 1인데 이거를 그냥 가분수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리에 대한 거리는 x 더하기 y가 7이겠지.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은 4분의 x, 6분의 y 한 것이 얼만큼 걸렸다고? 2분의 3만큼 걸린 거야.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풀 때 전체 지금 1번 식이 있고 2번 식이 있는데 2번 식에다가 바로 6을 그냥 곱해 줍시다. 그러면 6을 곱해서는 안 되겠구나.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곱해줘야 되니까 12로 곱합시다. 12 곱하기 12를 전체에 해주는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18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고 이런 식이 하나가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선생님은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빼고 싶어. y를 소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줄게. 2x 플러스 2y는 14. 그래서 빼면 소거가 되고 얘는 3x 마이너스 2x니까 x는 4가 되겠네.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는 4, y는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4km까지는 걸어갔고 3km는 뛰어간 거야. 자, 그러면은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에 관한 문제를 다른 유형의 문제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어. 이거는 유형 여기서 강물과 배의 속력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그 유형물 풀어보자 뭐 이런 문제 부분에 나온 거든. 근데 금방 우리가 거속시를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속시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속시 문제가 아니라 강물을 이제 타고 내려갈 때랑 강물을 타고 다시 올라올 때 이런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강물을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갈 때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트로 엔진을 켜서 이렇게 가는 속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강물이 유속이 더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속력과 배의 속력, 보트의 속력과 그 강물의 속력을 더해주는 거야, 내려갈 때는. 그런데 만일에 거슬러서 강물의 유속을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막 힘차게 막 가는데 강물은 못 가도록 막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지. 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그 공식은 그냥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을 x로 놓고 어떤 것을 y로 둘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배를 타고 36km 떨어진 선착장에 다녀오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2시간,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게 흘러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 배의 속력을 시속 x 킬로미터, 강물의 속력을 y 킬로미터라고 할 때 다음 표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내려갈 때 거리, 거슬러 올라갈 때 거리가 있는데 거리는 처음에 36km 떨어진 선착장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진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거야. 근데 내려갈 때든 올라갈 때든 거리는 똑같이 36km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36, 똑같이 3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배의 속력은 내려갈 때는 x만큼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가 될 거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보트가 파이링 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거꾸로 올라갈 거니까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럼 시간은 내려가는데 2시간, 올라오는데 3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2시간, 3시간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내려갈 때에서 2시간 곱하기 x 플러스 y 한 것이 36이겠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3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게 되면 똑같이 36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일단 나왔죠. 연립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2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는 2를 나눠줘. 그러면 18, 여기는 3을 나눠줄게요. 12. 그래서 다시 식을 한 번 더 써주면 x 플러스 y는 18, x 마이너스 y는 1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서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y가 소거가 되고, 그래서 2x는 30이 되겠네. 자, 그래서 x는 15. 그러면 y는 여기 아무 식에든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3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3km라고 써야 되겠다. 그죠? 자, 끝까지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것인지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속력에 관한 문제도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공식을 이해를 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외우든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x로 두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그러니까 미지수를 일단 정하는 것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개념을 다음은 뭐냐면 조금 중요한 건데, 자, 다음은 농도, 소금물. 여러분들 막 소금물 막 나오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럼 소금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속시와 마찬가지로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고 소금물도 선생님 잘 따라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비커를 그려요. 여기 비커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문제든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커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물 속에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리고 물이 합쳐져서 소금물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 안에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소금이지. 근데 그 전체를 합한 것은 소금물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한 그것의 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일에 5%의 소금물이 200g이 있다. 자, 그러면 농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100%로 우리가 백분율로 바꾼 것이 농도이기 때문에 100분의 5.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5%인데 그게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 만일에 200g이야. 그러면 200g 중에서 100%로 했을 때의 5 정도가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소금물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소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농도를 만약에 알고 싶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몇 퍼센트인지 몰라. 그러면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체 소금물이 얼만큼 있느냐, 소금이랑 물이랑 합쳐진 양이 있잖아, 그지? 그거에다가 그거 전체를 소금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것을 100%로 나타낸 것이 소금물의 농도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을 좀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섞기 전, 섞기 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파고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100%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처음에 5%랑 8%를 섞어서 6% 소금물이 300g을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5%의 소금물은 몇 g인지 몰라. 그리고 8%의 소금물도 몇 g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x, y를 이렇게 5%의 소금물의 양을 x로 둔 거야.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지? 소금의 양은 자, 100분의 5의 x겠지? 자, 아까 우리 금방 했잖아, 그지? 농도가 이렇게 있으면, 농도라는 것은 전체의 양, 소금과 물의 양을 더한 거에다가 소금의 양이잖아, 그지? 근데 소금의 양만 알고 싶어.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우리가 몇 퍼센트, 소금물이 몇 퍼센트다 그렇게 하면 그게 100분의 몇 퍼센트인 거잖아, 그지? 5%면 100분의 5겠지? 그거가 전체가 몇 그램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x로 뒀잖아, 그지? 소금물의 양을 x로 뒀으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5x가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 8% 소금물의 양이 y g이니까 100분의 8 y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거는 몰라, 그지? 소금물의 양은. 그러면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거는 100분의 6 곱하기 300이지. 그래서 이렇게 3, 6, 18 해서 얘가 18인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18g만큼이 들어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두 가지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림을 보고 연방식을 세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금물 전체 두 개를 합한 것, x와 y를 더한 것이 300g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또 식을 하나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00분의 5x, 그 다음에 100분의 8y 한 것이 얼마? 18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풀어봅시다. 연립방정식을 세웠으니까. 풀게 되면 100을 이제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100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5x 플러스 8y가 1800이 되겠네요. 그죠? 이 식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식에다가 5를 곱해서 소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씁시다. 그래서 5x 플러스 5y는 5를 곱하니까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고,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써줄게요. 5x 플러스 8y는 1800이죠. 그러면 빼면 되겠죠. 빼. 그래서 x가 소거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00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 x는 y에다가 100을 넣어주면 x는 200이고,
y는 1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5%의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x가 200g인 거지.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200g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금물을 조금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섞은 후에 얼마를 또 증발을 시켰어. 자, 아니면은 또 소금물을 더 넣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발을 시킨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하나는 소금물 전체의 소금물의 양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소금의 양만 가지고 또 1차 방정식을 하나를 또 만들었잖아. 근데 그거는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4%의 소금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자. 그래서 비커를 두 개를 이렇게 그려줘.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비커를 이렇게 그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 그러고 나서 이제 4%의 소금물. 농도는 위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몇 g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4%의 소금물이 xg만큼 있는 거야. 그다음에 8%의 소금물이 yg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40g을 날려보냈어. 빼기를 해준 거지. 빼기를 더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5%의 소금을 640g을 만든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지?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첫 번째 식은 소금물 전체의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에 대한 식을 하나를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자, 우리가 이 전체 소금의 양 있잖아.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에서 물이 증발했지. 물이 증발할 때는 소금이 날아가진 않아. 소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640g인 거야. 이런 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4%라고 했지. 그럼 100분의 4죠. 100분의 4가 x 중에서 100분의 4인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4x가 되겠죠. 소금의 양.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4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금이 들어있어, 없어? 물만 그냥 날아간 거니까 소금은 없어. 그지? 소금은 안 써줘도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물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니까 100분의 5 곱하기 64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을, 이 두 번째 식에서는 100을 그냥 다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4로도 또 나눠줄게. 그러면 1은 4, 4, 6, 4 이렇게 16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x 플러스 2y는 560 6, 30이니까 800이요? 800이지?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자, 이제 위의 식을 다시 써줄 때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조금 정리를 할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0이니까 플러스해서 680이네요. 자, 그러면 빼자. 그래서 x가 소모가 됐어. 그러면 y는 80 빼기 680이니까 120이네요. 120. 자, 그러면은 y는 120, x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그치? y가 120 들어갔으니까 180을 빼니까 560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 y가 8%인 게 120g,
그리고 4% 소금물이 560g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 소금물에 대한 문제는 뭐 더 하거나 막 뺐거나 뭐 물을 증발시켰거나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식은 이 1번 식은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식을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 있지?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는 일에 대한 문제야. 일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진짜 이런 유형을 접해 보지 않았다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밑에 간단히 좀 이제 유형 설명이 적혀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제이와 수연이가 같이 일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이 일을 제이가 2일이라고, 남은 일은 수연이가 8일 걸려서 끝냈다라고 되어 있네. 이 일을 제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제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일을 X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연이가 할 수 있는 일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내는 거야. 자, 내가 일을 하잖아. 일을 막 하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큼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끝내지 못하고 오늘 반만 했어.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반만 했어. 그러면 오늘은 2분의 1만큼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전체 끝냈다는 일은, 끝낸다라는 거는 전체 일을 1로 보는 거지. 1로. 전체의 일은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이와 수연이가 같이 일을 하지. 근데 6일 만에 끝낸대. 그러면 6일 동안 6x만큼 일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수연이도 6y, 그러니까 6일 동안 자기가 하는 일만큼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한 거야. 그렇게 다 했을 때 일을 끝낼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제이가 2일 일하고 남은 일을 수연이가 8일 걸려서 또 끝냈대. 그러면 2x 한 것에다가 8y를 한 것이 또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거 표를 막 보고서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선생님은 3을 곱해 봅시다. 자, 그래서 3을 곱하면 6x 3, 6, 18 3, 8, 24 그냥 3, 8 24y는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위의 식을 밑에다가 한 번 더 써줄게. 뭐 하려고? 소거하려고. 자, 그러면 빼봅시다. 그래서 x가 없어지고 18y는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y는 9분의 1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전체 일을 1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반만큼 끝내고 다 못했다 이렇게 반만 하잖아.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지금 분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분수가 나왔지? 그리고 x는 9분의 1을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래서 ux 플러스 3분의 2y는 1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는 1이 되겠지? 여기다가 9분의 1을 넣었어. 자, 그러면 6x는 여기서 빼니까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x는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3, 4, 6, 1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는 18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6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그지?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문제인데, 그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야. 뭐가 얼만큼 증가를 했고, 뭐가 얼만큼 감소를 했다. 막 그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 이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유형인데, 조금 더 다른 유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유형을 접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자, 어느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800명이고 1,800명이래.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 증가했고 여학생은 2% 감소했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소금물 농도할 때랑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거는 100분의 몇 퍼센트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량.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량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가 더 증가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감소를 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가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전체의 학생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의 수. 자,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 뭐 작년 여학생 수를 합했을 때 전체가 뭐 180, 여기 전체 학생 수가 1,800명이잖아, 그지?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작년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1번, 이걸 1번 해도 되는데 보통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얘를 1번으로 합시다. 얘를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이거니까 작년 남학생 수라고 합시다. 수라고 놓고 y를 작년 여학생 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 한 것이 1,800명이 되는 거잖아. 그치? 1,800명. 자, 그러면 이제 증가량, 증가 감소량 그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27명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남학생이 5% 증가를 했대. 자, 그러면 100분의 5겠지. x지. 그지? 100분의 5x고 전체 작년 학생 수에다가 5% 증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2% 감소했대. 그러면은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100분의 2 y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었대.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 것을 다 했을 때 27명인 거야. 여기다가 작년 학생 수에다가 27명이 늘었다고 여기에다가 1827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증가 감소한 양, 증가를 하고 감소한 양만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00을 이제 곱해봅시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다 쓸게요. 5x 마이너스 2y는 27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36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해줘요. 더해서 빼면 y는 소호가 되고 아니 더하면 7x는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는 9763이니까 900명이고 y는 900명을 여기다가 넣으면 여학생도 900명이네요. 자, 남학생도 여학생도 모두 900명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면은 큰일 납니다. 자, 왜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지. 우리가 지금 x와 y는 작년에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정했죠. 그러니까 자, 올해의 남학생 수는 5% 증가를 한 거잖아. 그러면 900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자, 100분의 5
곱하기 900을 하는 거죠. 45가 더해진 945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학생 수도 여학생 수는 100분의 2 곱하기 900인데 900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900 마이너스. 자, 그래서 18을 빼는 거죠. 자, 900 빼기 18 하면 878입니다. 885명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까지 문제 꼭 잘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유형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으로 만나요. 빠이!